사소한 것 안에 큰 의미들이 있는데요. 9306 보충대를 아세요? 건너편에는 탑석 무슨 자이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206-1을 타고 21정거장 정도 오면 장수원이란 곳, 그다음 신한대 입구 정류장에서 내립니다. 거기서 방향 잘못 받으면 저 위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상한 데가 나오기 시작하죠. 큰 부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가야 할 목적지는 아는데 갈 방법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처음 무엇인가를 할 때는 다 그 상황입니다. 무엇인가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왜냐면 처음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살아오면서 내가 겪지 않은 거, 내가 처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에 도 같은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규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306 보충대부터 시작해서 학교까지 오는 과정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버스를 탔다면, 아니 그 길을 차로 이동하고 있다면 회룡역을 지나는 순간 학교가 거의 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는 아마 공중부양 상태로 순간 이동으로 학교를 오가는 분들일 거고요. 몸으로 그곳을 걷는 분들은 알 거죠. 그러다 보면 무엇이 펼쳐지죠? 주변에 있는 풍경들이 들어오고 소리와 냄새와 사람들의 움직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같은 길도 점심 무렵에 그 길을 온다고 하면 어느 구간에서 더 많이 막히고 어느 구간에서 짜증이 날 수 있고, 지난번에 거기 그 맛집이 참 맛있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안다는 거는 단어와 단어를 읽고 소리를 들으면서 눈앞에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내 몸이 반응하는 것, 그것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얘기까지는 따라오고 계신가요? 근데 우리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 정보를 내가 암기하고 있으면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보가 내 머릿속에 있을 뿐이죠. 짬뽕과 계론을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짬뽕 맛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요즘 사회는 지식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그냥 지식과 정보로 머리에 넣게 되는 거에서, 임신, 출산, 육아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는 순간 교육 전문가가 돼서 남의 집 애기 쉽게 키우는 얘기를 하죠. 근데 내 자식은 사람이죠. 정답대로 안 되잖아요. 남의 집 남편은 멋있는데 이놈의 왼수 덩어리는 꾸역꾸역 집에 이렇게 기어 들어오는 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잖아요. 이론상에 있는 것은 언제나 정답이 명쾌해요. 그러나 현실은 정답이 없죠. 맞나요? 근데 우리 모두는 꼰대로 불려요. 저도 60세 중반이니 꼰대거든요. 그래서 저 꼰대는 참 말을 비비꼰대. 이 반응이 안 되는 분들은 젊은 세대고요. 그 말이 이해되는 분들은 엉클 조크를 하는구나, 이런 건데요. 실은 이제 오늘 읽으셨던 말씀 속에 나와지는 세술은 세부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표적 하나 삼아서 제가 맞출 겁니다. 누구를 맞출까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뭘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나오는 물매예요. 이 물매 안에 돌을 넣으면 그것을 물맷돌이 되고요. 뭔가를 넣겠죠. 지금 맞추고 싶은데 이민호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저기 방향 잡기가 쉽지 않아서 사각지대라서.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뭘까요? 이 얘기 속에 펼쳐진 거 하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 이야기예요. 익숙한데 우리는 정보로만 알고 있죠.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물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던지는지, 그것을 던질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내가 안다고 착각하죠. 그 속의 큰 부분 하나는 이 어린 다윗은 사울 왕이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라고 이것저것 챙겨준 게 있었죠. 갑옷도 주고 다 했죠. 그 사울 왕은 사울 왕의 입장에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챙겨준 거죠. 사울 왕에게 익숙한 것을 챙겨줬는데 다윗은 그것이 불편했죠. 왜냐하면 갑옷이 옛날 갑옷들은 두꺼웠어요. 기술이 정교해져야만 갑옷이 얇아도 잘 막는 기능은 첨단 기술이 되는데 이전에 3000년 전 투박한 시절에는 두터웠던 거죠. 15kg, 20kg 되는 갑옷을 입으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부대꼈죠.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가다가 죽겠다 싶으니까 벗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편한 상태로, 다윗이 할 수 있는 상태로 한 것이지 사울 왕이 하라고 하는 것, 사울 왕이 해야만 한다고 했던 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다윗의 편한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장면들이 떠올랐죠. 이 부분은 왜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새술은 세부대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아요. 새 것은 좋다는 얘기로 다 깔죠. 그래서 큰 거는 정치인들이든 아니면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여성교회 회장이든 남전도회 회장이든 뭔가 바뀌면 여러분 새술은 세부대 하면서 끝없이 얘기를 하죠. 새 것은 좋은 것처럼, 그리고 낡은 것은 청산해야만 하는 대상처럼 사용하던 것, 새술은 세부대예요. 근데 그 이야기, 그 뻔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냐면 적지 않은 경우 우리 모두는 뭔가 낡은 가죽 부대처럼 뭔가 문제 있는 존재로 취급당하거나 그렇게 인식했던 경우가 여기 40분 중에 한두 분이 있겠죠.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데요. 큰 부분은 새술은 세부대의 청산의 대상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할 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십니까?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 새로운 것, 모든 새로운 걸 다 얘기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우리들은 성경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큰 부분은 새술이 뭘까요? 새롭다는 거, 뉴라는 거, 뉴 와인이라는 그 교회도 있어요. 새 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 새 것이 뭔지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들은 거 그냥 내 입으로, 내 손으로 글 써서 누군가에 전달하고 서로가 그냥 아는 척하는 이야기 속에 새술은 세부대인데요. 새술의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저기 지금 덩어리들이 많죠? 저 장면은 실은 포도송이를 사람들이 발로 으깨 놓은 상태, 그것을 새술로 불러요. 새술이 뭐라고요? 포도송이를 발로 으깨 놓은 상태, 덩어리가 대부분인 상태, 껍질이 그대로인 상태. 그러면 이전의 포도는 껍질이 떫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르신들이 계셨다면 포도를 껍질을 까서 손주에게 먹여주셨던 할머니가 떠오를 수 있죠. 껍질이 떫은데 지금은 계량종이라서 껍질도 맛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껍질 까서 드시죠, 여러분들. 저거 다른 세계, 저는 껍질까지 먹어요. 껍질에 영양소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그러면 저렇게 밟아서 으깨서 만든 새 포도주는 떫은 맛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신포도주라 부르는데 떫은 맛이 더 정확한 편이 돼요. 국물이 별로 없는 것, 발효가 안 된 포도주. 저것은 좋은 포도주인가요? 아니면 덜 떨어진 포도주일까요? 등급이 낮은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는, 떫은 포도주는 등급이 낮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좋다는 뜻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는 좋다는 뜻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치의 얘기가 아니라 새 포도주란 표현은 떫은 맛을 가진 덩어리가 대부분인 그냥 포도즙도 아닌 거, 그게 새 포도주예요. 근데 새 포도주의 상태는 뭐죠? 발효가 안 됐어요. 발효가 안 된 포도주는 발효가 될 포도주예요. 발효가 된 포도주를 우리는 묵은 포도주라고 불러요. 갈릴리 가나, 여기서 성경이 낯선 분들에겐 죄송해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갈릴리 호수라는 곳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에 가나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서 옛날 잔치를 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 하객들이어서 허들의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야기가 살짝 나올 때 그 이야기 보면 묵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라는 단어를 써요. 실은 발효가 되고 나면 포도주의 맛은 달라지거든요. 하여튼 그 묵은 포도주인데 저 새 포도주, 들떨어지고 아직 익지 않은 저 포도주,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될 포도주. 이 단어가 달라요. 발효가 안 된 포도주죠. 근데 발효가 될 포도주죠. 뒤의 경우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앞에 것은 가치 평가로 찍어내리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으로 미래까지를 다 규정지어버리는 상태인데 발효가 될 포도주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포도주, 새 포도주 얘기인데 그는 부대로 들어가야 되죠. 저거 이렇게 여러분 마시시면 뭔가 개운한 느낌이 있을까요? 찜찜해서 드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새 포도주의 맛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 있고요. 지금은 포도철이 아닌데 나중에 포도철이 돼서 발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문 용어로 다라이에 아시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그런 거 안 쓰시고 사셔서 그런데 거기에 넣고서 발로 으깨 갖고 포도주, 새 포도주 한번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걸로 성찬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 주부터 성찬식 한다고 하면 교회 안 나올 분들이 생기겠죠. 근데 큰 부분은 발효가 될 포도주는 담아둬야 되죠. 발효가 될 포도주는 어디다 담을까요? 발효가 될 포도주는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저렇게 진흙을 이겨서 빚어서 구워서 만든 저런 항아리에 담거나, 저기 항아리죠. 아니면 가죽 부대에 담아서 보관하겠죠. 왜 거기다 담아 보관하죠? 발효가 될 포도주니 발효될 때까지 잘 기다려야 되죠. 근데 저는 항아리에 발효가 될 포도주를 담아두면 뚜껑을 열어놔야 될까요? 막아놔야 될까요? 혹시나 집에서 장 담그어 본 적이 있거나 그런 집에 경험이 있으신가요? 발효가 안 된 간장이나 된장 뚜껑 닫아 놓으면 항아리가 깨져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온 삶의 이 흔적이 다른 것 같아요. 장독대의 항아리가 깨지지 않게 해서는 발효가 되는 와중에는 뚜껑을 열어놔야 돼요. 닫아두면 발효되면서 팽창돼서 항아리가 깨지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조심스러운 건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처럼 저 항아리든 가죽 부대든 발효가 될 것을 대비해서 막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신가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종착점으로 갑니다. 근데 가죽 부대는 뭐죠? 저 항아리에 담은 것은 개인이 운반해 가기가 쉽지 않죠. 나귀에 싣거나 다른 것에 싣고선 갈 수 있지만 짊어지고 가기에는 불편해요. 근데 가죽 부대는 메고 갈 수도 있잖아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짊어지고 갈 수도 있는 상태. 이동하기가 훨씬 수월한 것이 가죽 부대에 넣은 포도주가 돼요. 근데 가죽의 특성은 뭐죠? 가죽은 늘어나요.
신축성 이완, 수축 이완이 되는데 늘어날 만큼 늘어나면 더 이상 오므려들지 않죠. 우리들의 뱃살, 어린애들은 빵빵했다가 금방 오므려들죠. 근데 많이 늘어난 처진 뱃살은 원상복구가 안 되죠. 가죽은 늘어나는데 늘어날 만큼 늘어나면 신축성이 끝나면 그냥 풍선처럼 축 처진 상태가 되는 거죠. 가죽은 늘어난다. 그러나 많이 쓰다 보면 다시 수축되지 않는다. 발효될 포도주는 확장될 거죠. 어디 담아야 되죠? 늘어날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죠. 그럼 가죽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확장되는 느낌 따라서 가죽 부대도 늘어나 주니 서로를 지켜주게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면 어떻게 되죠? 빈 공간을 많이 두면 그나마 괜찮지만 꽉 채우다 보면 팽창되면 얘는 늘어날 힘이 없죠. 그럼 포도주의 힘으로 터지게 되는 거죠. 마치 항아리가 뚜껑 닫혀있던 발효되는 장 때문에 항아리가 깨지듯이 포도주가 터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가 그 상수에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낡은 가죽 부대의 특성이 이 탄력성이 적다. 그래서 탄력성이 큰 포도주를 담으려면 낡은 가죽 부대는 적절하지 않다. 여기도 같이 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지금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묵은 포도주는 어디 담아요? 낡은 가죽 부대. 새 것이 좋다는 뜻 전혀 없고요. 낡은 것이 나쁘다는 뜻도 담겨 있지 않아요. 뭐 여기까지는 오셨나요? 원래 이럴 때는 발로 이렇게 으깨 놓은 포도주 이렇게 함께 마시면서 참여하는 게 그게 성경 읽기인데, 제가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또 큰 가방 지고서 얼마 걸릴지 모르는, 갈 바는 알았지만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는 바람에 그런 걸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준비를 시킬까요? 하여튼 그래서 큰 거 다시 정리하면 새 술은 새 부대, 같이 평가를 담은 것이 아니라 포도주 만드는 장면과 보관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눈앞에 그려질 수 있도록 얘기한 거죠. 묵은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쭉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될 포도주, 가능성의 이야기. 낡은 가죽 부대는 여유로움이죠. 넉넉함이잖아요. 그냥 촘촘한 가죽보다 이 이렇게 여백이 좀 넓지 않아요? 그냥 처음 풍선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지만 늘어 터진 풍선에는 물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넉넉함이 낡은 가죽 부대. 이 장면 속에는 좋다 나쁘다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특징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재미난 상상을 하면 상대적으로 나이와 관계된 것이 절대적이지 않지만 생각이 탄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도 아주 역동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틀에 박힌 생각을 하고 틀에 박힌 행동만 하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을 보면 속이 터지죠. 아니에요? 누가 더 속이 터질까요? 탄력적인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낡은 생각, 어떤 굳어진 생각과 뭔가 틀에 박혀 있는 것만을 생각하는 분을 만나면 누가 더 답답할까요? 누군가가 속이 터지는데 누가 속이 터질까요? 틀에 박혀 있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분들이 속 터져요. 저것들 진짜 좀 막 이렇게 해서 2026년이야. 이거는 주일 용어로 사용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무슨 무슨 해 이런 얘기 하죠.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거 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 속에 막 터지면서 막 뚜껑이 열리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누가 문제일까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틀에 박힌 생각과 자기가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서로 문제는 없어요. 서로에게 안 맞는 게 문제죠. 서로가 문제는 없는 건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속이 터져요. 그래서 나 때는 이렇게 시작하면 저 인간 또 시작했네. 그거죠. 어떤 목사님 성경 본문을 읽는 순간 또 그 얘기 하는 거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또 하면 내가 지금 이 교회 다닌 지 20년인데 벌써 내가 15번 더 들었어 싶은 거 있죠. 누가 속이 터지죠? 설교자는 자유로워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은 다 기억해요. 근데 그런 것 속에서 누가 문제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조합이 문제일 뿐 서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탄력적인 행동과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는 그런 기질을 가진 분이 들어가면 되죠. 그냥 정해진 스케줄 그대로밖에 아무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힘들어져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속에 서로는 괜찮은데 서로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꼰대들이 문제라고, 저 젊은 것들이 저 엉망이라고. 서로가 청산의 대상으로, 그리고 질서를 파괴하는 나쁜 놈들로 서로 규정하며 그냥 공존을 해요. 서로가 가진 잠재력이나 서로가 가진 가능성이나 서로가 가진 힘을 활용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것은 슬픈 거죠. 그래서 낡은 세대라고 하는 것 속에 유연성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유연성조차 없어요. 젊은 세대도 신축성이 필요한데 어떤 순간 되면 그냥 힘들어해요. 근데 묘하게 안타까운 것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낡은 사고방식에 익숙한 분들이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몸에 익숙한 틀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 힘든 분들이 젊은 세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죠. 그것은 비극일까요? 희극일까요? 다른 부분은 낡은 세대에 해당되는 시대는 지지리도 가난했던 시절부터 선진국이 되어진 대한민국을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과거에 갇혀 있어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에 태어났어요. 지질에 궁상맞은 삶을 얘기해도 몸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이미 다른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같은 대한민국인데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오는 환경이 아예 다른 것이죠. 근데 살아보지 않은 세상,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세상 얘기를 하면 힘들어요. 누가 힘들다고요? 서로가 힘들죠. 옛날 말이야, 지금 뭐 이런 얘기하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경험되지 않은 거. 큰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와도 자기 것이 아니니 실감할 수 없어요. 겪은 분들은 실감하니까 막 강조하지만 다른 언어야. 아나비띠 아티칼린 마큼 빌 아라비라고 제가 얘기한들 저한테는 감동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외계어죠. 같은 한국말인데 외계어가 존재하잖아요. 다른 세계 언어니까요. 그럴 때 누가 언어를 바꿔야 되죠? 젊은 세대는 낡은 세대의 언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온 낡은 세대가 젊은 세대 언어로 말해야 되죠. 근데 언어 자체가 낡았어요. 낡것은 좋은 건데 낡은 것은 좀 섭섭하고 아쉽지 않아요? 언어를 배워야 되죠.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또 내가 살고 있는 방식에 대한 것도 젊은 세대 언어로 통역해서 얘기를 해야 해요. 그래야 전달될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배워요. 상대의 말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 말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 상대는 들은 바가 없는 거예요. 들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근데 내가 말했는데 너 왜 안 듣냐라고 다그치겠죠. 뚜껑이 열리겠죠. 근데 상대는 들은 게 없어요. 자기 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더 넉넉한 삶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좀 더 넉넉하게 다양한 말들을, 언어들을, 삶들을 배우고 그 말로 함께 소통하는 여유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왔던 경험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아이디어로 전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을 배우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가져왔던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것도 그냥 꼰대가 되고 낡아빠진 사고방식, 낡아빠진 틀, 깨트려져야 될 대상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속에서 수많은 질문들을 해야 돼요. 새 포도주도 중요하고 새 가죽부대도 중요하고 묵은 포도주도 중요하고 낡은 가죽부대 다 소중한 거야. 어느 것 하나 버려서 안 되는 거야. 서로를 지켜주는 그것이 공동체의 가능성이고 공동체의 축복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는 또 기독교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어떤 분들한테는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다 쓸모가 있어요. 다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그가 있어야 될 곳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게 될 때 무엇인가 일어나요. 그는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 편안함은 사울왕의 것과 달랐어요. 사울왕의 체제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안 맞았던 거예요. 다윗은 다윗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사울이 만들어 놓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은 다윗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다윗이 사울왕 보고 왜 갑옷 입냐라고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가는 것이고 다윗은 다윗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서로가 각자의 고유한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응원하게 된다면 훨씬 더 풍성하고 넉넉한 세계를,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왔던 날들이 좋은 기억과 추억과 감사함으로 담겨 있어서 그것을 그 시대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말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그들답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넉넉한 여유로 지켜주는 것, 응원해 주는 것. 그리고 나면 무엇인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지 못했던 진짜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알게 될 수가 있죠. 서로를 지켜주는 삶.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의 꼰대스러움에 스스로 갇히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뭔가 밀려나야 될 대상 취급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보다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를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아니면 젊은 세대가
뭔가 함께 뭔가 만들어 나가는 그 힘들을, 그 가능성들을, 그 고마움들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 2010년대에 나는 가수다 이런 걸 외친 적이 있었죠. 나는 꼰대다. 꼰대 아니신가요? 그냥 꼰대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을 인정하는 거죠. 탄력적이지 못한 거 인정하는 거거든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름 속에서도 닮은 것을 찾아내고 함께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낯설지만 세 단어만 던지고서 매듭 지을 거예요.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낡은 세대일수록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해요. 개인을 포기하고 개인의 꿈을 포기하고 해야 할 것에 집중했어요. 애들 키운다고 뭐 한다고 개인의 삶들을 다 포기하는 삶들이 많았어요.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할머니로만 존재했던, 김필숙이라는 한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삶들을 살아왔던 것이 낡은 세대의 특징이었어요. 해야 할 일에 집중했던 것.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은 또 다른 세계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을 따지지 않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랑이 찢어진 적들이 있었어요. 너무 버거워서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것은 한 번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지금의 세대 속에서도,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속에서도 하고 싶은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나눠질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역량상, 조건, 여러 가지.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훨씬 자유로워지죠. 하고 싶으니까. 근데 할 수 있으니 하니 가랑이 안 찢어져요.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하니 보람도 있어요. 우리의 살아왔던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도 좋았지만,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을 구별하는 쪽의 삶의 전환도 한 번쯤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과 섬기시는 시간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선한 그 무엇인가를 맛보는 거, 살맛 난다 싶은 그 순간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생기면 좋겠고, 여러분들 만나는 우리보다 젊은 세대들에게도 깊은 맛이 나네, 참 깊어 라는 것 때문에 뭔가 좋아하는 소리가 지금부터 좀 더 생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맛을 우려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